찐따, 절름발이를 말하는 일본말 찐발을 어원으로 가진 단어로 한국에서는 어리숙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다. 최근 모방송인이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찾아다니며 답답한 상황을 목격하면 찐따 새끼라고 일부러 자극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바쁜 스케줄 와중에 짧은 시간 안에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자극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소리라고 직접 말하며 나갈 때는 갑자기 존댓말로 인사를 하며 마무리로 카드 수십만 원을 지원 명목으로 결제해주고 나간다. 쌍욕을 먹었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절로 나는 고액의 카드 결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돈은 자신의 얼굴에 똥을 발라줘도 미소를 짓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거친 언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방송인의 행동이 절대로 미워 보이지 않은 이유는 누가 봐도 해당 자영업자의 행동이나 모습이 찐따다웠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지 사업을 하는 장소 선정부터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부터 메뉴 선정 및 표기, 위생 상태까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이 그냥 엉망진창이다. 문제는 본인만 이런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년간 빚만 수억 원이 쌓여가는 동안 이들은 물에 빠진 개미 마냥 허우적거리며 어떻게 헤쳐나오지를 못한다. 결국 퀵서비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상가 공간에 임대료를 내거나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며 버티지만 결국은 폐업하게 된다. 2021년 기준 한국 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평균은 63.1%로 10명 중 6명이 폐업하는 꼴이다. 그중 음식점을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82.7%로 평균 자영업자 창업률보다도 20%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이다. 2020년 기준 서울 소재 사업체 10개 중 한 곳이 음식점이다. 서울에 있는 사업체의 10%가 음식점이란 말이다. 서울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 2m마다 음식점 1개가 있을 정도로 거리가 온통 음식 사업하는 사람들로 이미 거리가 꽉 차 있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건 서울시 전체 사업체 창업률 12.5%보다 음식점 사업 평균 창업률이 18.5%로 신규 음식 사업자의 평균 창업률이 다른 사업체들 비해 6% 가까이 높은 상황이란 점이다. 음식 사업이 제일 만만한 것인가? 맞다. 음식 사업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가장 만만한 업종이다. 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냐? 세상에 지식을 안 배운 사람은 있어도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식을 먹어봤고 죽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먹어야 하므로 이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창업 소재인 것이다.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것이 입안에 음식을 넣고 삼키는 일이다. 인간의 코 뒤쪽에는 몸 안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완두콩만 한 크기의 구조물인 뇌하수체란 것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몸 안에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고 운동 같은 것으로 빠르게 혈당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이 뇌하수체라는 구조물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됐고 인간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음식을 입안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패턴의 과정을 배꼽시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꼽시계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먹고 싸게 된다. 이런 구조는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태계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구조인 것이다. 다시 돌아와 찐따들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 만약 당신이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라.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뭔가 하면 자꾸 일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뭔가 배우자니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음식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니같이 생각하는 음식점 창업인들의 수가 전국에 200만 명이 넘고 발생시키는 한 달 평균 매출이 193만 원에 불과해서 2023년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보다도 적다는 사실을 찐따인 네가 알 리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2020년 한국 내 음식점 평균 창업 비용은 7,220만 원이었다. 이는 허접한 음식 사업자들의 수까지 포함한 것이고 폐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음식 조리 및 서비스 교육이나 창업 부지 시장 분석, 음식 자재 공급, 메뉴 선정, 외부 광고 등을 지원해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음식 사업의 평균 창업 비용은 평균 2억 3,225만 원에 달한다. 그나마 가장 낮은 평균 창업 비용을 가진 가맹점 업종 역시 피자 전문점 1억 306만 원, 치킨점 1억 1,768만 원, 카페 1억 2,394만 원 정도로 결국은 억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가맹점도 아니고 혼자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창업자들에게 밝게 웃어주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깡패 똘마니들이 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깡패 두목인 정부와 부두목인 대기업 밑에서 떡고물을 떼먹고 사는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 말이다. 이들은 작은 기업 또는 주식, 은행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꿀벌들과 나비들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너 같은 찐따들이 백수터미널에서 나와 창업 택시를 잡기 위해 허둥지둥 되는 순간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대출해드릴까요? 새로운 찐따 한 명이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어여쁜 여자 나비에 낚여 어쩌면 순간 이 여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이렇게 이쁜 미소를 가진 사람이 설마 나 같은 불쌍한 놈한테 사기를 치겠어? 이런 생각만 드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 어여쁜 미소를 가진 나비는 사실 너 같은 찐따가 앞에서 뒤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포식자다. 나비같이 생겼지만 거미였고 너는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리는 똥파리란 말이다. 가맹점 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 햇살론 창업대출, 금융권 신용담보대출, 사채 일수.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론은 똑같다. 대출을 받는 순간 네 인생은 좋텐다. 그냥 찐따에서 공식 찐따 인증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어디 가도 네가 찐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3개월 뒤부터 썩어가는 네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이 찐따는 찐이구나라는 것을 말이다. 자,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이제 다달이 묘석이 빛과 언제고 올라만 까는 임대료감의 순간 너의 숨통을 죄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몸이 지치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이 온몸이 욱신거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노조라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11,544원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아무리 일을 족같이 하는 애라도 매 시간마다 줘야 하는 돈이 11,544원인 상황에서 이쯤 되면 갱리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거나 뇌경색으로 떨어져 뒤지더라도 로봇처럼 계속 일만 쳐하라는 정부의 큰 그림을 네가 부디 잘 이해하고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와중에 네 몸뚱아리 혼자가 아니라 애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넌 정말 불쌍한 새끼다. 아니 다시 말해 네가 아니라 네 아이가 정말 불쌍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필 너 같은 공식 인증된 찐따의 아이로 태어난 것인지 사랑을 줘도 부족한 아이에게 네가 줄 수 있는 건 지독하게 가난하고 피곤에 찌들어가는 너의 모습뿐이다. 점점 망해가는 가게 안에서 아이와 먹고 자고 다리를 편하게 뻗지도 못하는 점포 안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 아이를 엎쳐들고 유치원에 보내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도 빛도 느껴지지 않는다. 바로 그런 것이 가난이고 찐따의 삶이라는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너의 가난은 네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소중한 아이에게도 대물림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바로 네가 너의 아이에게 제공한 열악한 교육 여건과 부족한 아이의 자기 개발기회 때문에 아이의 자신감이 상실되고 추가적으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과 같은 민법을 알지 못하는 너의 아이는 네가 죽어도 네가 쌓아놓은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까지도 빚으로 떠안고 살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까? 잘 들어라. 첫째, 만만하다고 음식점 창업하지 마라. 둘째, 어떤 이유로도 대출 받지 마라. 셋째, 먹고 살기 힘들면 애 낳지 마라. 넷째, 이미 애 낳았다면 개인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더 이상 무의미한 오프라인 영업을 이어가지 마라. 다섯째, 애 키울 돈만 생각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존심 구기고 도움을 요청해라. 여섯째, 빌린 돈으로 애 키우는 데만 전념하고 다시 오프라인 사업할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 카메라 켜고 네 좋텐 인생 얘기를 카메라에 담아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리고 안전한 계좌번호 적어서 공개해라. 사람들이 너를 동정할 것이고 너를 도우려고 지갑을 열 것이다. 거기에서 인생의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여덟 번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은 절대 네 돈이 아니다. 그들의 신뢰이다. 그러니 애 키우는 데만 쓰고 절대 너 자신이나 가족들의 사적인 용도에 쓰지 마라. 그리고 많이 벌었으면 최소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갚고 살아라. 아홉 번째, 계속 사업할 생각 말고 고개 딱 숙이고 감사한 마음 잃지 말고 살거라. 열 번째, 어떤 이유에도 아이는 포기하지 말아라. 나이 들면 아이밖에는 행복의 이유가 없다. 젊음이고 돈이고 뭐고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네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면 된 것이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전쟁터에 선 강한 군인과 같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목소리 크게 도와달라. 난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쳐라. 너의 진심을 느낀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너와 너의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찐따라고 부른다면 그건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을 알 거라. 100번이라도 찐따가 되어서 그들의 지갑을 열어 너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찐따에서 크게 성공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부자들은 본래 찐따들이었기 때문이다.